여러분, 오늘도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무사히 넘기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겪는 일일 겁니다. 회사 복도 끝에서 별로 안 친한 동료가 걸어오는 걸 봤을 때, 갑자기 신발끈을 묶는 척 하거나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심각한 문자를 확인하는 척 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닫힌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 내 손가락을 보며 자괴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직장인들이 모이는 블라인드나 젊은 층이 많은 덕후 같은 곳을 보면 스몰 토크에 대한 성토 대회가 매일 열립니다. 날씨가 참 춥죠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고 나면 이어지는 그 3초간의 정적이 세상에서 제일 길게 느껴진다는 하소연부터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분이 말을 걸까봐 일부러 눈을 감고 자는 척한다는 처절한 생존 전략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런 글들 아래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미용실 가기 전날부터 무슨 말 할지 시뮬레이션 돌려요. 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가벼운 잡담을 힘들어할까요?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해서일까요? 주변을 보면 오늘 점심 메뉴 하나로 30분은 거뜬히 따드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저렇게 솟구치나 싶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살은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지?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혹시 내 사회성 버튼이 고장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을 걸고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몰 토크를 혐오하는 건 당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이유로 잡담이라는 비효율적인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당신이 잡담만 하면 기가 쫙 빨려서 당장이라도 집으로 도망치고 싶어지는지 그 심리학적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하는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기는 당신의 모든 특성이 정당화되고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빨린다는 느낌, 이건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죠. 특히 한국 사회는 눈치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대화의 내용보다 그 이면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내 대답이 너무 무미건조하진 않았는지, 다음엔 어떤 리액션을 해야 이 어색함이 깨질지 계산하느라 당신의 뇌는 이미 풀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잡담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가진 인지 욕구라는 지표 때문입니다. 인지 욕구란 어떤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원리를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성향을 말하죠.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같은 대화는 사실상 뇌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뇌는 이 지루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죠. 마치 수천만 원짜리 최신형 고사양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고작 지뢰찾기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컴퓨터 펜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정작 나오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으니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게 당연하죠. 또한 우리가 잡담 중에 느끼는 그 극심한 피로감의 정체는 바로 인지적 과부하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단순히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목소리의 떨림은 어떤지,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해야 가장 사회적으로 무해한 사람처럼 보일지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눈치 문화는 이 과부하를 더욱 부채질하죠. FM 코리아나 네이트판 같은 곳에서 인간관계 회의감을 토로하는 글들을 보면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뇌의 램 용량을 100%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뇌는 진성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미 없는 소모적인 대화보다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의 영혼이 닿는 깊은 연결을 원하죠. 그래서 껍데기뿐인 대화도 오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뇌는 일종의 반발 심리를 일으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며 급격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깊이 사고하고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심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을 찾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뇌 구조 자체가 깊은 생각과 자아 성찰을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분석하고 연결하려 하죠. 이런 고성능 뇌를 가진 분들에게 스몰 토크는 일종의 인지적 소음일 뿐입니다. 그 소음을 뚫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얼마나 숭고한 노력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알아줘야 합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교하고 깊은 내면 세계를 가졌기에 그 세계를 침범하는 얕은 소리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기가 빨린다는 표현이 있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타인과의 무의미한 상호작용에 다 써버렸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FM 코리아 같은 커뮤니티에서 회사 동료랑 밥 먹는 게 업무보다 힘들다는 글에 수많은 추천이 박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더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 지금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진 이 특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각 처리 민감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세상을 더 높은 해상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사무실의 아주 작은 소음, 옆 사람의 향수 냄새, 대화 속에 섞인 미묘한 가식까지 여러분의 뇌는 남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그러니 잡담이 힘들 수밖에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해의 흐름을 여러분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 발달한 고성능 안테마이자 타인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특정 세대, 특히 80년대생과 90년대생인 밀레니얼과 제니얼 세대들은 어린 시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IMF 같은 거대한 경제 위기를 지켜보며 집단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개인의 실질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중시하게 되었죠. 이런 환경적 배경은 여러분의 뇌를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에 최적화시켰습니다. 거칠애뿐인 인사치레나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진 겁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이런 배경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사교성이 사실은 감정노동의 다른 이름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죠. 윗세대가 강조하던 싹싹함이나 살가움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나의 소중한 자아를 깎아먹는 행위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잡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점이라고 믿어왔던 그 예민함은 사실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지나치는 일상에서 의문을 발견하고 뻔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나 예술가 혹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도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들은 넓고 얕은 관계를 맺을지 모르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당신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잡담을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고귀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스몰 토크를 피할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무례해 보일까봐 혹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공간을 쉽게 침범하곤 하죠. 싹싹하게 굴지 않으면 싸가지 없다거나 정 없다라는 말을 듣기 십상인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트판이나 여러 커뮤니티의 고민글들을 보면 회사 동료들의 가벼운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나서 하루 종일 후회했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내일부터 나를 따돌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은 결코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아끼는 것은 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배터리 용량이 아주 커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방전되지 않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은 배터리 용량 자체가 정밀하고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씨 얘기나 어제 본 예능 프로그램 얘기에 다 써버린다면 정작 퇴근 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나 자신을 위한 깊은 대화에 쓸 에너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거래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사랑을 낯선 사람과의 어색함을 메우는 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조금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 성격이 왜 그래? 라고 묻는다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뇌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얕은 대화에 쓸 여유가 없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곳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판단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잡담을 싫어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사실 세상을 향한 아주 깊고 진지한 애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가벼운 말의 향연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의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뜨겁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거대한 호수와 같습니다. 겉보기에 고요하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조용한 내면에는 남들이 상상조차 못할 경이로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몰 토크를 혐오하는 것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 자극과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세상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정밀하게 감각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에 만족할 때 여러분은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침묵은 여러분의 뇌가 다음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시간입니다.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사회생활은 결국 연기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면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남들보다 훨씬 비쌀 뿐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그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살가운 사람, 날솜씨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그 깊고 단단한 내면을 알아봐주는 소중한 소수에게 그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진실되게 만들어줄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넘기시나요? 혹은 잡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여러분만의 웃픈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어떤 독특함도 정당화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꽉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주었거나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특별함을 심리학이라는 도구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세상을 더 깊게 느끼기 위한 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함을 지켜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스위치를 끄고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당신만의 세계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